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안녕하십니까? Okay,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하실 때 조금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라벤더나 레몬, 페퍼민트 같은 거는 옆에 준비를 해 두시고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로마 테라피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전반적인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다즐링 도테라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MA의 아로마 테라피스트이기도 하고 펫 아로마 테라피 전문 강사예요. 그래서 저의 원래 본업은 17년째 애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교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로마를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를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7년 전에 제가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남은 시간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천연으로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예전에는 뭐 세제나 뭐 락스 이런 거 화장실 청소에 썼던 것들이 다 그 작은 아이들한테는 독성이 됐다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게 바꿀 수 있을까 하면서 아로마를 시작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지금 이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처음에 3개월 판정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5년을 더 살다 갔거든요. 그런데 암 때문이나 그런 다른 합병증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들어서 17살이 되어서 잠자면서 편안하게 제 품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병원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고 했었을 때에 내가 얘한테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했었을 때 힘들어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나 포함해서 내 가족들이나 다른 지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구했던 삶이라는 거는 바로 웰빙이겠죠.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 산다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돈이 많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주변에 친구가 많거나라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웰빙이라는 삶을 추구를 할 때 어떤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나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서 약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한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침을 맞거나 도수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아플 때에는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좀 챙기기 위해서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영양제로 보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뜻은 아로마 향기랑 테라피, 치료를 합친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향기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국한되어 있는 뜻이기는 한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에센셜 오일 테라피입니다. 에센셜 오일 테라피는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해서 전인적인 치료, 전반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그리고 내가 질병적으로 힘이 들어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일이 또 반복이 되면 그거는 웰빙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다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복구시키는 것도 또한 에센셜 오일 테라피에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증상에 따른 배가 아파요. 그럼 통증약을 주고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픈 거면 소화제를 주고 해서 그런 증상들은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건데
그러면 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약으로 어떻게 조절을 했다 치더라도 그 증상 원인에 대한 치료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가 에센셜 오일의 효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과 즐거운 삶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에센셜 오일을 분류를 하는 방법인데 이전에 에센셜 오일은 좋은 거를 꼭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용을 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마다 조금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향기 때문에 다른 향기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거를 찾으셔야 하고, 일단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오렌지 오일처럼 식품 첨가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이 있고, 이런 아이들은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르는 용으로 나오는 화장품용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테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 가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가셔서 이름을 치고 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는 섭취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고 T라고 되어 있는 건 바르는 용이다 라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항상 확인을 해 보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병 자체를 봐도 먹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식품 첨가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병을 보시면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정말 정말 천연이면 이렇게 학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오렌지 오일이거든요. 근데 오렌지 오일의 학명은 시트러스 시네시스라고 해서 정확한 학명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원 재료에 이 병 하나에 들어있는 재료가 오렌지 100%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시중에 팔고 있는 오일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거나 오렌지 100%가 아니라 오렌지 플러스 무슨 다른 오일 혹은 뭐 호호바 오일, 바르기 좋은 호호바 오일 이런 걸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절대 먹거나 할 수 없는 거고 또 이 오렌지 오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요리도 같은 양배추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해서 쓸 때 좋은 원산지와 유기농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원재료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오일들은 대부분 합성 오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분표가 없고 100% 원액이 아니고 섞여 있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병이 하나가 15ml인데 대부분 팔고 있는 것들은 병이 이렇게 큰데 훨씬 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재료가 불분명한 거죠. 가능하면 너무 싸면 차라리 안 구매하시는 게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짜 진짜 천연 에센셜 오일이라면 그 회사에서 그 원료를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패킹하고 소싱하고 그 다음에 직접 출하까지 하는 그런 회사인들을 찾으셔야 하고 또 그 오일 한 병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한 분석 표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도테라 같은 경우에는 소스 투 유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 병에 찍힌 번호를 찍으면 이 각각 병에 들어있는 성분 분석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CPTC 검사라고 54번의 검사를 다 마친 다음에 얘는 통과가 되었어 라는 검증표예요. 그래서 그 표가 있는 오일이 다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라서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일을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이렇게 아로마, 토피컬, 섭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표시들 인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바꿔서 얘네들이 해놓은 건데 이러면 좀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아로마는 아로마, 향기, 도포는 토포라고 해서 바르기, 그 다음에 아이는 인 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외우고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로마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직접 이렇게 향기를 맡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도구를 이용해서 향기를 맡을 수도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갖고 계신 오일 중에서 페퍼민트를 한 방울 손에다가 이렇게 떨군 다음에 비벼서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호흡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옆에 오일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을 하실 때는 한번 짧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깊게, 여기 막 정수리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코가 뻥 뚫리고 목도 시원해지고 그러면서 머리에 집중도 올라가고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두통이 좀 개선이 되는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페퍼민트가.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마스크에다가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항상 향기 맡으면서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감정까지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요거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한 방울을 손바닥에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향기 분자가 우리 코 안에 들어가서 뇌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뇌에서 그냥 머무르고 끝이 아니라 우리 뇌에는 이 모든 작용들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감정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또 기억과 또 공부, 집중, 그리고 신체 대사, 수분이나 체온 조절, 그리고 소화까지도 관장하는 게 다 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이렇게 손바닥에 한 방울 했었을 때 0.1초 만에 향기도 오지만 바로 뇌까지 전달이 되면서 오일에 들어있는 효능들까지도 우리 목 전신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로마 테라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방향으로 아로마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전용 디퓨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처럼 물을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 오일을 넣어가지고 방향을 하는 건데 꼭 중요한 거는 전용 디퓨저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가습기는 오일이 들어갔을 때 그 구멍이나 이런 데를 막을 수가 있어서 특수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된 오일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된 가습기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50ml 정도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8에서 10방울 정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사용을 하신 다음에 공기 중에 계속 퍼져 있으니까 한 8시간 사용하신 다음에 잠깐 끄고 전체 환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트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일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숙면할 때 틀어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환기 한번 하고 또 낮에는 낮에 좋은 활력이 도는 그런 오일들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디퓨저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탈지면 있죠, 솜을 500원 동전 크기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원하는 향기를 5방울 정도 넣어서 이거는 어떨 때 좋냐면 옷장이나 신발장, 서랍 안 같은 곳에다가 넣어두고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혹은 탈취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탈지면이 만약에 없으시면 작은 한 이만한 통 네, 베이킹 소다를 넣고 거기에다가 5에서 10방울 정도 넣으신 다음에 좀 저어주세요. 가루를. 그 다음에 그거 자체를 신발장이나 서랍 안에 넣어두시면 탈취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쓰시는 양말이나 천 조각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넣어두셔도 계속 그 향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천하는 거는 아까 페퍼민트 같이 상큼한 향이나 뭐 이지에어 같은 호흡에 좋은 거, 그리고 공기 정화에 좋은 오일들, 그리고 뭐 내 취향에 따라서 나는 그냥 상큼한 향기가 좋아, 그럼 오렌지 오일을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스프레이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한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크기가 50ml 정도인데 이 스프레이에다가 정수기 물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오일을 15방울에서 25방울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15방울인데, 에센셜 오일마다 향기가 약한 친구들도 있고, 좀 진한 향기들도 있으니까, 약한 애들 15방울 넣어봤다가, 좀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더 넣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다가 오일을 넣은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정석의 방법은 정제수를 넣는 거예요. 정제수라는 건 약국에서 파는 완전 퓨어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물인 건데 그 정제수는 따는 즉시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정제수가 아니거든요. 공기를 이렇게 통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제수가 아니어서 이만큼 1리터짜리를 사서 50ml를 사서 쓰면 그 통을 다 쓰기도 전에 이미 그거는 버려지는 물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조그맣게 정수기물을 사용해서 쓰고 그만 버리고 하시는 게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더 쉽기도 하고요. 정수기가 없으실 때에는
생수를 넣으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아까 디퓨저에는 수돗물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 공기 중에 우리가 직접 그냥 우리 피부에도 닿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수돗물보다는 생수나 정수기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손바닥에 한 방울 넣어서 손호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우리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아까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실 때 이렇게 민감도 표시가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N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원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방금 했던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원액으로 사용해도 우리 피부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S라고 써 있는 거는 원래는 원액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피부가 민감하거나 혹은 어린아이, 기묘증이라고 하죠. 살짝 이렇게 긁기만 해도 빨간색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면 희석을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고 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무조건 희석, 평범한 사람도 다 희석을 해야 한다. 너무 강력한 에너지 응축 액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살짝 피부가 빨개지거나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희석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해서 하는 방법 말고 피부에 바르는 방법이에요. 방향은 조금 더 심리적인 그런 거에 가깝다, 호흡적인 부분에 가깝다라고 하면 도포를 하는 거는 우리 피부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일은 말 그대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도 기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고 나면 우리 기름 성분, 피부에 있는 기름 성분이랑 합쳐져서 흡수가 매우 매우 잘 돼서 녹아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에센셜 오일은 분자량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겉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우리 진피층까지 들어간 다음에 혈액까지 들어가서 그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 한 방울 바르고 난 다음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가는 게 20분, 전신을 도는 게 20분이면 다 가능하고 우리 몸을 다 돌고 난 다음에 자기 기능을 하고 난 다음에 90분이 지나면 100% 땀이나 소변이나 호흡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누적되거나 우리 몸에 남아서 부작용을 주거나 하지 않고 엄청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션이나 크림에 100원 동전 어치만큼 사용하실 만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내 피부에 필요한 오일을 한 방울 넣어서 섞으신 다음에 바로 바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간편한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오일들은 꼭 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이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오일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기능보다는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돼서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코코넛 오일이 하는 일인데 코코넛 오일에 100원 동전 크기에는 한 방울 정도. 그러면 부위가 작은 부위겠죠? 뭐 손목이라던가 아니면 무릎 이렇게 간단하게 바를 때에는 100원 동전 크기면 충분하니까 거기에 한 방울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등짝에 전반에다 바르고 싶다, 허리가 아프다, 뭐 다리가 전체가 다 아파서 바르고 싶다, 넓은 부위를 하고 싶을 때는 500원 동전 크기의 세 방울 기준이에요. 그래서 500원 동전에 세 방울 하시고 또 모자라면 또 500원 동전 크기의 세 방울 넣어서 이렇게 해서 도포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게 방수를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은 되게 정확하게 시석률을 지켜서 하는 방법이 사실은 정석이에요. 그래서 또 아이나 조금 피부가 연약하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희석률을 조금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다음 주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로론이라고 해서 앞에가 구슬처럼 되어 있어서 바르면 굴러가면서 발려지는 로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 희석하는데 좀 나는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희석이 돼서 나오는 터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페퍼민트나 라벤더도 희석이 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에센셜 오일이 함유가 된 다른 재질의 연고 재질이나 크림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나오고 있는 제품이니까 그걸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롤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10ml예요. 10ml에는 아기 같은 경우에는 두 방울,
그리고 어른이나 조금 나는 더 증상이 심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방울까지 넣어서 흔들어서 바로 바르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캐리어 오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더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까처럼 손바닥에 바르고 호흡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넓은 부위에 뭔가 통증 완화를 위해서 바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원액을 만약에 바르시면 원액 사용이 가능한 에센셜 오일이라도 공기 중에 이미 80%가 날아가 버려서 기능을 다 하기도 전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희석을 안 하면 이렇게 피부에 들어가는 애들은 몇 방울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튕겨서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캐리어 오일하고 혼합이 시키면 얘네들이 머금어 주면서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잡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센셜 오일하고 캐리어 오일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효능적으로든 더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바를 때에는 주의할 점이 바르면 좋은 부위는 아까 크림이나 화장품을 이용해서 얼굴에 바르는 거, 또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날 때는 관자놀이나 이마 쪽에 그리고 목 뒤에 발라주는 게 되게 효과가 좋고요.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될 때는 배에 직접 바르면 되고 팔, 다리, 허리처럼 아픈 곳에 직접 다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내가 면역이나 건강을 위해서 바르고 싶다라고 하면 발바닥에 발라주시면 제일 좋아요. 발바닥에 신경세포가 다 들어있어서 전신에 잘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바르면 좋은데 피해야 할 부분은 꼭 지켜주시면서 눈, 점막 있는 곳이나 눈 가까운 곳 좀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귀나 코 안쪽에는 안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생식기나 찢어지거나 아예 막 피가 철철 난다, 부상을 막 입었다 이런 부위는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섭취입니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전 사실 제일 활용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리를 잘 못하긴 하지만 에센셜 오일이 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장기를 통해서 장기에도 혈관이 있으니까 그 혈관과 혈액을 통해서 또 전신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0분이 걸려서 전신에 다 돈 다음에 배출이 100% 되니까 먹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식품 첨가물이라고 써 있는 것을 꼭 드셔야 해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레몬같이 상큼한 오일들을 물이나 탄산수에 섞어서 마시는데요. 저는 탄산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한 병씩 들고 하루 종일 다니는데 여기에 레몬 오일 한 3방울 혹은 요즘에 제가 좀 꽂혀 있는 건 라임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라임 오일을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자몽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맛으로 먹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 상큼한 과일 계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디톡스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 성분이나 나쁜 화학 성분들을 잡은 다음에 100% 배출이 되니까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디톡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도 되게 간편하고, 그래서 커피에는 요즘에 유행인 게 커피에 페퍼민트 에스프레소에 넣어서 먹는 게 많이 유행이에요. 그런 저는 바닐라 라떼 이런 데에도 페퍼민트를 많이 넣어서 마시고 하면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리에 정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정말 요리를 너무너무 못해서 라면 하나밖에 잘 못 끓이는데 많이들 이제 회원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베이킹을 할 때에는 그 시나몬, 계피 향을 많이 넣어서 베이킹을 하거나 레몬 마들렌 같은 거 할 때 레몬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샐러드, 간편하게 샐러드 만든 다음에 소스 대신에 제가 꽂혀있는 라임을 넣어서 먹거나 잘 하는 방법은 양배추 하나에 라임 오일을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그걸 포크로 찝은 다음에 걔를 샐러드에서 휘휘 저어주면 그 향이 다 묻거든요. 그러면 정말 상큼하게 풍미 가득한 거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요거트 이렇게 만들어서 시나몬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 아까 저는 음료수에 과일 계열을 넣는다고 했는데 페퍼민트 대신에 스피어민트를 넣어도 되게 상큼하고요. 그리고 카레 만들 이 튜메릭이라는 게 카레 가루에 들어있는 강황이거든요. 그래서 카레에다 넣어도 먹을 수 있고 또 최근에는 TV에 나와서 유명해진 게 강황밥을 먹는다라고 해서 밥에다가
평소 하시는 정도 양 한 4인분 정도 양의 밥에 한 3방울 정도 좀 향기가 나는 별로야. 근데 그런 효능적인 부분은 취하고 싶어 라고 하면 1방울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뉴스에는 이 강황 투메릭이 코로나 치료 물질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약에다가 강황을 넣어가지고 먹는 제품으로, 먹는 치료약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유명해진 거예요. 강황을 먹으면 좋다. 근데 그걸 간편하게 오일로 넣어서 드실 수 있고, 또 오일 중에는 진저, 생강이랑 후추, 오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저는 어떻게 어머님들이 사용을 하셨냐면 김치 담글 때 원래 생강 갈아서 넣으시는데 그렇게 넣으시면서도 향은 안 나잖아요. 생강 향이. 그래서 생강 오일을 넣어서 만드시기도 하고 또 파스타나 이런 거 할 때 후추 대신에 후추를 1방울 넣어서 하는데 후추 같은 경우는 향이 세다 보니까 내가 맡아보고 이거는 향이 좀 센데 라고 하면 오일병에 이쑤시개를 살짝 톡 찍어가지고 그 이쑤시개를 요리에 휘휘 저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1방울 이렇게 넣지 마시고 간편하게 이쑤시개 살짝 찍어가지고 해보시고 모자라면 또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일을 섭취하는 방법은 간편하게 이미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건 비들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알약으로 되어 정말 정말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일의 4분의 1 방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캡슐로 되어 있어서 입에다 넣고 돌돌돌돌 돌리면 오일이 탁 터지면서 입안을 상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2가지 타입이 있는데 뭔가는 면역이나 목, 호흡 그런 질환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오일로 나와 있고 페퍼민트 오일도 비들렛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는 호흡기 쪽에 좀 담배를 피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또 기침 감기가 있을 때 먹어주시면 기침도 멈추고 합니다. 그리고 입안도 상큼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원래 배가 아플 때 바르는 소화 오일들이 있는데 그 오일들을 매번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오일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면 바로 소화약이에요. 소화제. 소화제로 드셔도 되고 또 갖고 계신 오일을 이렇게 베지 캡슐이라고 해서 그냥 공알이거든요. 여기에 3방울 정도 혹은 5방울 정도 넣어서 바로 직접 드시면 그냥 영양제를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제 썼었냐면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 처음에 1차 맞을 때 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프랑킨센스랑 코파이바를 2방울 2방울 해서 4방울씩 해가지고 먹었더니 그 다음에는 1차 때는 몰라가지고 그냥 안 했었거든요. 뭐도 먹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 기본에 그 항바이러스 효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백신은 이미 내 몸에 바이러스를 넣어서 내가 면역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먹으면 그 백신조차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안 먹었었는데 이제 2차 때에는 면역과 통증에만 있는 효과가 있는 프랑킨센스와 코파이바를 2차 때 먹었더니 그 다음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니까 미리 면역을 섭취하기 위해서 요거를 아침마다 저는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하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스프레이 100ml에 레몬 오일 30방울을 넣으신 다음에 뿌리시고 닦아내면 청소하실 때 기름기 제거나 탈취 효과에도 좋고요. 그리고 냄새나는 쓰레기통에 오일 한 번 딱 떨어뜨리면 여름철에 벌레도 안 꼬이고 냄새도 좋고 우리가 버리고 나갈 때까지 좀 버텨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제가 잘 사용하는 건 샤워하고 난 다음에 수건이 젖어 있잖아요. 그 젖은 수건을 말리려고 이제 걸어 놓을 때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향기를 1방울 떨어뜨려요. 그럼 그거 자체가 완전 천연 디퓨저가 되거든요. 수건에 습기가 이미 있으니까 엄청 잘 퍼져요, 화장실에. 그래서 샤워 다 하고 그렇게 걸어놓고 하면 다음에 화장실에 왔을 때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말리면 그 여름철에 쉰내 나잖아요. 수건에서. 근데 그것도 방지를 해주면서 깨끗하게 말리고 빨래하면 되는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베이킹소다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넣어가지고 옷장이나 이런 데 넣으셔도 되고 레몬 오일은 스티커 제거할 때 직접 뿌려가지고 바로 비비기만 하면 깜짝같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힘 들이지 말고 이렇게 청소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우리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세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살짝 제가 밴드에다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레몬, 라벤더, 페퍼민트 세 가지 오일 중에서 요거를 방향으로, 도포로, 섭취로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손바닥 호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면 이걸 디퓨징 해봤어요. 아니면 탈지면으로 어떤 오일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포도 마찬가지고 섭취하실 때에는 뭐 요리, 특히 요거 아이디어 많이 주세요. 요리. 내가 요리에 어떤 거를 넣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간편하게 저는 오늘 레몬수를 이렇게 해서 마셨습니다. 라고 해서 인증사실 찍어서 보내주세요. 숙제예요, 사실은. 그냥 다 듣고 넘어가시기보다는 한 번씩 해보셨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각 아로마 도포 섭취 중에 하나씩, 그래서 총 3개인 거죠. 어떤 오일과 어떻게 사용했고 느낌이 어땠는지 꼭 후기 단톡방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로 사용을 했었을 때에 얼마만큼 희석률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하고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채팅으로 지금 선생님, 탄산수에 오일 넣을 때 탄산수병에 바로 넣어도 되나요? 네, 사실은 맞아요. 좋은 질문이신데 탄산수병도 사실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오일이 병을 좀 녹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하루 종일 들고 다니진 않고 그 사이에 다 마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저도 들고 사실 좀 귀찮기도 해요. 다시 옮기기가. 그래서 하시고 빨리 먹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된다 하면 유리 잔에다가 옮기셔서 드시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한 방법이기는 해요.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후기들이나 또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추가를 해서 이런 요리 레시피도 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런 후기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은혜님이 저번에 얘기해 주신 게 오향장육에다가 뭐 집어넣는다고 하셨죠? 오향장육에? 팔각. 팔각! 네. 팔각은 클로브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클로브를 집어 넣어서 한번 나중에 성공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오양장육 클로버를 샀나요, 선생님? 그걸 모르겠네. 클로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없는 것 같아. 네, 대신에 클로브가 온가드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온가드를 이쑤시개에 찔러서 하셔도 그 비슷한 향기는 날 거예요. 또 다른 거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더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나중에 단톡방에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의견 주셔도 됩니다. 오늘 요거 미션 꼭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후기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